우리에게 아픔을 많이 남겼던 10월 증시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새롭게 이 호재, 그러니까 반등을 이끌어줄 만한 강력한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더 나쁠 것도 없다라는 시각에서 10월을 마무리하는 자 조금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10월장 조금은 좀 시원섭섭하시겠지만은 기분 좋게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호재가 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시각하에 3대 지수 일제히 1%대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FOMC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58% 올랐고요. S&P 500 지수 1.2%, 나스닥 지수 1.16% 상승하면서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고르게 1%대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월가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S&P 500 지수가 약 한 달여 만에 조정 장세에서 조정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세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근 한 달 만에 이 고점 대비 10% 미만의 하락 움직임 영역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FOMC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1일 양일간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2일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약 100%에 육박하는 이 페드워치상의 동결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내에 이 금리 인상을 또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기조는 어떨 것인지, 혹은 현재의 고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코멘트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특징주 보자면 테슬라 있습니다. 테슬라는 좀 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서요. 4.8%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터리 협력업체 파나소닉이 일본 내에 배터리 생산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좋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상품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반복되는데요. 국제 유가 파트입니다. 국제 유가 3주 만에 최저치까지 재차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제 2% 넘게 올랐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한 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한 10월 달 즈음에는 거의 $100 간다 얘기 나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꺾이는 모습, 그리고 재차 상승했던 이 구간대에 10월 중순 즈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금 $90까지 갔다가요. 이후에도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80대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밀렸던 부분들 체크해보자면 3.7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82.3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주 만에 최저치, 거기에다가 전쟁이 시작된 날이 7일이었는데요. 7일이 벌이기 전에 지난 5일, 그러니까 전쟁 벌이기 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원인이 상당히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올라야 될 텐데 그것보다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더 클 거다. 그러니까 나쁘거나 혹은 안 좋거나 어느 쪽이 원인이든 간에 사실 우리에게 좋을 건 없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르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하든지 간에 현재 두 가지 양상 모두 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 간밤에 밀려났던 것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위아래로 밴드폭이 10개 열려져 있는 만큼 그 변수들 꼼꼼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 또 정규 거래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석유는 상한가였고요. 중앙에너비스는 23%나 올랐습니다. 흥구석유 말할 것도 없고요. SOL 같은 경우는 호실적 나왔습니다. 확실히 국제유가 오름세 나타내면서 호실적 나왔는데요. 본장 주가도 2%가량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는 날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또 반면에 이전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그 이상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영향이 불가피할 텐입니다. 오늘 정규거래에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시장 가운데 국제유가를 봤다면 이번엔 금입니다. 사실 유가에 비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않았던 금인데요. 최근의 흐름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세상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돌잔치가 물론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돌잔치에 불 반지 가지고 가는 거는 정말 큰 그런 결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돈짜리 돌반지 만들려면 40만 원 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밤에 이 금값은요 0.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온스당 20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05입니다. 2,005달러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값이 약 5개월 만에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유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이 최대로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최근 들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금값 보시면은요, 꾸준히 지금 이번 달 10월 1일에는 온스당 1,800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2,0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무덤덤합니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부각될 때마다 당일에는 오름세를 나타내더라도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지는 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엘컴팩과 IT센이 있습니다. 두 종목 큰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추세상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어서 오늘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개 기업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바로 KT에서는 오늘 예정이 돼 있던 초거대 AI 서비스죠. 믿음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믿음 같은 경우는요, 태국 업체와 협업을 했습니다. 태국의 자스민 그룹이 이 태국어 전용 LLM 구축을 통해서 AI 주권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초거대 AI 수요가 있는 데다가 대다수 글로벌 국가의 이 믿음을 확산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믿음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태국과의 접점을 늘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포부를 KT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7조가량을 투입해서 AI 관련 매출 1조 3천억 원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사 전이어서요. 구체적인 이 서비스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 서비스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 AI입니다. 마음 AI 포스터인데요. 오늘 행사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마음 AI에서는 생성형 범용 인공지능 워브라는 거를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 생성형 AI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에 걸쳐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재료 노출로 받아들일지 혹은 새로운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받아들일지 오늘장 주가가 답을 해주겠죠.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KT그룹 내에서 이런 AI 서비스 관련해서는 KTCS, KTIS 어제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마음 AI는 전일 8%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단독 보도여서요. 이후에 좀 더 내용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 저출산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뭐냐면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출산휴가 쓰고 나서 육아휴직 신청할 때 이 회사 측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눈치를 봐서 못 쓰는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출산을 장려하자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안 쓸 경우에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그렇게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 매체 보도에서는 함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과연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보셔야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꿈비라는 종목도 관련해서 묶여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